안녕하세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금연서포터즈 15기 금연프렌즈 팀입니다. 저는 금연프렌즈 팀장 이예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팀원들이 만들어준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비대면 고등학교 금연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순서는 팀 소개, 청소년기 흡연, 전자담배 이야기, 퀴즈 순서입니다. 마지막 퀴즈 시간에는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영상에 댓글을 잘 달아주시고 설문지도 작성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이 증정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건양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이고 올해 6월부터 금연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담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열 학과를 다니면서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관련해서 관심이 생겼고 이러한 흡연의 위험성을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 중에서 청소년의 금연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금연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구경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이후 금연이 더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 단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가요?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위해는 더욱 커지고 니코틴에 의한 중독 또한 가중됩니다. 청소년은 흡연을 시작한 지 23개월 내 흡연 중독과 같은 증상을 보이며 금연 시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 흡연을 시작하는 것에 비해 흡연 기간이 길기 때문에 흡연량이 점차 많아지고 니코틴 의존도도 커져 금연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6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흡연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며 이미 흡연을 시작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금연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흡연과 금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흡연을 보통 어떤 이유로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2018년도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흡연 청소년의 반 이상이 호기심으로 피우게 되고 주변의 권유나 스트레스, 그리고 또래와 어울리기 위해서 등 사소한 이유들로 인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시작은 사소하지만 중증 흡연자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영상에 나왔던 건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몇 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흡연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몇 세 이전일까요? 26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지 않으면 대부분 평생 흡연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전자담배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자담배는 냄새도 안 나고 향이 좋은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초, 기본 담배죠. 연초로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 맞을까요? 여러분, 혹시 편의점 광고 중에 전자담배 광고 본 적 있으신가요? 전자담배 광고 중에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95% 감소됐다 라고 하는 광고 보신 적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신경 안 쓰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담배 회사에서 발표한 것 중에 15개의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에 비해서는 양이 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담배 속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15개밖에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무려 56개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일반 담배에 비해서 전자담배의 경우 더 높게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5개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에 비해 양이 줄었다라고만 광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속을 수 있는 담배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니까 이러한 광고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배 회사는 현재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보다는 비흡연자를 흡연자로 끌어들이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해볼까? 아니면 전자담배는 냄새도 안 나니까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모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광고에 속지 말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괜찮다?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안 됩니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잎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것을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피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자담배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내용. 전자담배는 금연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이건 아직도 논란은 있어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 중에 전자담배를 통해 흡연하는 횟수를 줄이면서 금연을 하신 분이 있겠죠. 이게 100% 금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따지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의지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동시에 손을 댄다면 금연은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통계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면서 일반 담배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니코틴 중독을 더 심화시킬 수 있게 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전자담배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와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흡연자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오해 3위는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된다? 전자담배는 어디에서나 피울 수 있다고 알고 계셨나요?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서 규정된 담배입니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오해 2위.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입니다. 전자담배에는 아세트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드 외에도 다량의 발암물질과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전자담배의 연기도 유해 성분이 다수 검출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이 됩니다. 전자담배에 관한 오해 1위는 전자담배는 금연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자담배는 1회 이용 시 정해진 니코틴 흡연량이 없어 니코틴 흡수량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코틴이 과다 흡수되어 오히려 니코틴 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전자담배의 오해와 진실, 이제 아셨나요?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네, 이렇게 전자담배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기프티콘을 드리는 퀴즈 시간인데요. 다음 영상을 본 후에 퀴즈를 낼 거니까 꼭 영상을 잘 봐주세요. 이번 건강은 망했다고? 청소년 흡연과 건강에 대한 솔루션. 키가 안 큰 썰. 흡연을 하면 흡연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키가 평균 2.54cm 작은 편이라고 해요. 체중 조절 안 된 썰. 흡연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으나 흡연이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우울해진 썰. 흡연은 우울증과 상관성이 있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니코틴이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래요. 주의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이 많이 발견되고 약물 과다 복용 및 약물 의존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폐기능 저하되는 썰. 폐기능 및 폐성장 저하, 천식, 기침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요. 호흡기 질환에 더 빠르게 걸리고 더 오래 겪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렇게 폐활량에 악영향을 끼치면 비흡연 또래에 비해 운동 능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암 발생 가능성까지 높이는 썰.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암 발생 가능성까지 높아진대요.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2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보다 60세에 이르러 폐암 발생할 가능성이 3배 정도 높다고. 니코틴에 의존하는 썰.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적은 양의 담배를 피우더라도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 금연이 어려워진다고 해요. 흡연량보다 매일 한 개비의 담배라도 장기간 흡연할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져 훨씬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전자담배는 괜찮다는 썰. 전자담배는 니코틴 흡수량을 가늠할 수 없어 오히려 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전자담배는 발암물질,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연초담배에 없는 유해 성분도 검출. 맛이나 냄새가 덜 난다고 담배가 아니라고 속지 말아요. 담배 피는 모습, 낫 쿨하다는 썰.
청소년기에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호기심에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흡연이 쿨해 보인다는 것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오히려 끊기 어려워 쿨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번 건강은 망하지 않았어요. 청소년들의 금연 의지와 능력은 니코틴 의존도와 금단 증상에 따라 성공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흡연 단계 수준에 맞게 금단 증상을 점차 줄여나가며 슬기롭게 흡연의 유혹을 극복해요. 퀴즈는 총 3문제이고 이 영상을 보신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정답을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설문지 폼도 작성해주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전달해드릴게요. 기프티콘을 받을 연락처는 설문지 폼에 작성해주시면 되고 아래 설명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흡연은 우울증과 상관성이 있어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배 성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담배로 인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있는데요. 폐활량과 관련이 있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 퀴즈. 15살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25살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몇 배 높을까요? 이 교육 영상 속에 답이 다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퀴즈까지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노담 권유 공익 광고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시쯤 나 봤지? 근데 넌 싹 피하더라. 왜 그랬어? 요새 힘들다더니 진짜 그런가 보네. 근데 다른 걸로 푸는 것보다 차라리 매운 걸로 풀자. 스트레스 확 풀게. 순대도 좀만 주세요. 튀김도 좀만 더 주세요. 관리 중인데. 나는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진심. 알았어. 안 필게. 지금까지 금연교육을 진행한 보건복지부 금연서포터즈 15기 금연프렌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